아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은행 좀 다녀오려고. 미영 씨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중요한 일이라니요? 두 분이 은행은 왜 가시는데요? 아가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께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니 뭐니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미영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르지 않냐. 중요한 일이다. 비켜라. 아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 사람을 뭘 믿고 그러세요? 아가씨, 제가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해 드려서 아버님께서 수익률이 좋으세요. 배당금도 꽤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은 곳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왜 본인 돈으로 안 하세요? 왜 아빠 돈으로 하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르신께 더 나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어르신을 위한 일이에요. 아빠, 그만하세요. 여기서 투자금 다 빼고 멈추세요. 저 여자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봉주에 살고 있는 75세 강재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농촌에서 성실하게 농장을 일구고 자식 셋을 키우며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살며 바쁘게 지내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밤마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한숨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생을 마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방 한 구석엔 아직도 아내가 쓰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매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같이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없구나. 그때 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제 마음을 적셔준 이는 바로 50대 초반의 젊고 활기찬 여성 이미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농촌 어르신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한다며 저희 마을에 머물렀고 처음 마주친 날부터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마을에서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싱그럽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 집안 정리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간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노인 혼자 사는데 그 정도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구먼. 그녀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실수록 더 잘 드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몸은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뭐 나이 드니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해요.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프신 거 참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마사지 경력이 조금 있어요. 제가 조금 허리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만 해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제 허리를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찌나 기운을 북돋아 주던지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장을 다녀오는데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번쩍 들고 얘기했어요. 이런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르신은 편히 가세요. 아이고 됐어. 이 정도는 내가 아직 할 만하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웃으며 장바구니를 꼭 쥔 채 앞장섰습니다. 어르신, 저를 배려한다 생각하세요. 저도 봉사활동 온 만큼 뭔가 해야 보람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렇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농사일로 잔뜩 굽은 허리와 삭막해진 제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죠. 그녀는 제게 잊고 있던 정과 온기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러 직접 끓인 국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 혼자 계시면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기시죠? 이거 제가 끓였는데 드셔보세요. 이걸 나 먹으라고 가져왔단 말이오? 허허, 참 맘도 곱네. 저는 국을 한 입 떠먹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정을 느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참, 사람 인생이란 게 이렇게 더섭구나. 그녀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외로움과 고단함을 덜어주는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아프신 건 어떠세요? 제가 마사지 좀 더 해드릴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리야 나이가 드니 조금씩 아픈 거지 별 수 있나?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허리 아픈 건 그냥 두면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찾아와 정성껏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멋쩍어 손사래를 쳤지만 점점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이 없는 주말에도 찾아와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작을 패다 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봉사활동도 참 열심히 하시는군. 나 같은 노인네를 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요? 그러자 그녀는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그녀가 남겨준 약초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누웠는데 마치 오래된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아내도 살아있었으면 이런 거 챙겨줬을 텐데. 제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느껴보는 온기,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고 제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이 먹으니 이런 게 참 귀찮아서 말이야. 그래도 알려준다면 한번 해볼까? 미영 씨는 곧바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저를 도우며 자세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편안하게 해줘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스트레칭을 마친 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실 거예요. 자주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녀의 정성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허허,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그녀는 농장일을 도와가며 저와 더욱 친근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알아서 들어주고 식사 시간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잡채를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은 점점 열렸습니다. 미영 씨, 이렇게 잘 챙겨줘서 내가 미안할 정도네. 아내가 해주던 게 생각이 나. 미영 씨는 제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더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계속 오가면서 도와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나는 미영 씨가 안 오면 섭섭해. 그럼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아예 집에서 지내면서 농장 일을 더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있는 게 외로웠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 참 좋구먼. 같이 지내자고 해줘서 고맙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아침마다 웃으며 저를 깨웠고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강 씨. 요즘 얼굴이 훤해지셨어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별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을 만나서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영 씨와의 시간이 제게 더 큰 기쁨이었죠. 그녀는 농장 일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저를 챙겨줬습니다. 어르신,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그녀가 내놓은 따끈한 찌개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에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을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이 드시고 기운 내시면 그게 제 기쁨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웃음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미영 씨의 정성과 배려는 제가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서 함께하는 동안 외롭던 제 삶에 오랜만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대문 앞에서부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죠.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온 거야? 아빠, 저 그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기까지 하시고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미영 씨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야. 네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집에 같이 살면서 농장 일이나 집안일까지 관여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경 썼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미영 씨가 너희가 해준 것보다 100배는 잘해줘. 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빠를 진심을 대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와서 참견하는 거 보기 싫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는 게 다였잖아. 이제 와서 뭘 걱정하는 척이야? 그런 얘기 할 거면 앞으로는 오지 마라. 아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요. 딸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딸이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에도 저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미영 씨가 옳다고 그녀를 믿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갑자기 청소를 한다며 안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저는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서랍을 열어두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서랍 정리를 하다가 통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허허, 그래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미영 씨는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 어르신도 찾기 편하실 거예요. 그녀가 능숙하게 서랍을 정리하며 밝게 웃는 모습에 저는 의심을 떨쳐버리며 말했습니다. 허허, 알겠소. 고마워요.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어온 따뜻한 차 한 잔과 살가운 태도에 결국 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미영 씨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아봤는데요.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시작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놀라며 물었습니다. 투자처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미영 씨는 웃음을 띤 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은행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제 아시는 분이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도 나오고 수익률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곳이에요. 어르신께 딱 맞을 거예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그런 건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영 씨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언제든 편하게 말씀만 주세요. 저는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환한 미소에 저는 그 의문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갑자기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며칠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 식사 거르시지 말고 계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없는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적적한 마음에 그녀의 행동이 떠올랐지만 그녀가 돌아오면 또 밝은 모습으로 반겨줄 거라는 생각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이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다녀왔어요. 미영 씨는 환한 웃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큼지막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곳에서 큰 수익을 냈어요. 너무 잘 돼서 기쁜 마음에 소고기를 사왔어요. 오늘 어르신과 맛있게 먹으려고요. 저는 그녀의 기쁜 모습에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미영 씨, 정말 대단하구먼. 그런데 수익이 얼마나 난 거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잘 됐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요? 저는 상자를 열어보며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고가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영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시계를 건넸습니다. 이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요? 나한테 이런 선물까지 하고. 저는 당황하며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시계는 어르신처럼 품이 있는 분께 꼭 어울릴 거예요. 그날 저녁 그녀가 준비한 소고기를 구우며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저도 기쁘죠.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녀의 배려와 정성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녁을 먹고 미영 씨가 차를 내오며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투자한 곳에서 주는 자료인데 한번 보실래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에요. 저는 팜플렛을 받아들고 읽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그렇게 잘 된다고. 투자라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얻은 수익금도 이렇게 작은 금액에서 시작했어요. 어르신도 한번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괜찮다 싶으면 그때 금액을 늘리셔도 돼요. 그녀의 설득력 있는 말에 저는 솔깃해졌습니다. 글쎄, 한번 해볼까. 근데 정말 안전한 거겠지? 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일 은행에 같이 가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미영 씨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하며 제 계좌에서 투자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제가 바로 투자 진행하고 수익이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며칠 후 그녀는 약속대로 수익금을 돌려주며 환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보세요. 이렇게 수익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한 대로죠?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허허, 진짜 잘 됐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늘려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신경 써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다시 미영 씨와 은행에 가서 투자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밝은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투자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제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미영 씨, 정말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먼. 덕분에 걱정이 줄었어요. 미영 씨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처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이에요. 제가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저는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제가 알아본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투자하시면 수익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거의 없는데 말이오. 그게 가능하겠어요? 미영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요즘 금리도 낮고 투자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농장을 담보로. 그게 정말 안전하겠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다 알아보고 계획한 거니 믿으셔도 돼요. 투자 배당금으로 빠르게 이자를 갚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이전에 보여준 신뢰감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허허,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미영 씨는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미영 씨와 함께 은행으로 향하려던 찰나 막내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오려고. 미영 씨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미영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니요? 두 분이 은행은 왜 가시는데요? 미영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께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니 뭐니 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미영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르지 않냐. 중요한 일이다. 비켜라. 딸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 사람을 뭘 믿고 그러세요? 그때 미영 씨가 한 발 물러서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해 드려서 아버님께서 수익률이 좋으세요. 배당금도 꽤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은 곳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딸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본인 돈으로 안 하세요? 왜 아빠 돈으로 하냐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지만 미영 씨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르신께 더 나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어르신을 위한 일이에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여기서 투자금 다 빼고 멈추세요. 저 여자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 일은 잠시 보류해야겠어요. 내 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미영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그날 딸은 미영 씨가 말했던 투자처와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큰일이에요. 그 투자처라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배당금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딸은 서둘러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이 여자가 사기 행각을 벌였던 다른 사례들이에요.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앗고 도망치는 게 그 여자 수법이에요. 이번에도 아빠 농장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고 잠적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단 말이냐? 난 미영 씨를 정말 믿었는데.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렇게 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는 사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사기 행각을 참작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법원 판결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가족이 더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날 딸과 함께 농장을 천천히 걸으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길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넘어져서 엉엉 울었던 거요. 그때 아빠가 업어주셨잖아요. 저는 딸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땐 내가 참 많이 울었지. 하지만 금방 씩씩해졌잖아. 아빠한테는 참 대견했던 기억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 이 농장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서 엄마랑 함께했던 시간들. 아빠가 땀 흘리며 일구신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곳을 지키는 게 우리 가족의 의무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 농장은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일구고 지켜온 곳이지.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딸의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니 든든하다. 앞으로는 내 말대로 이곳을 지키도록 하마. 딸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날 저는 딸과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오래된 기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딸과 나눈 진솔한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농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삶에서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믿음,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지나치게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혼자라는 외로움에 빠져 무언가를 놓칠 뻔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함께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농장을 다시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